52세에 받은 명예퇴직 통보. 그날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올해 52입니다. 28년 제가 한 회사에 바친 시간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중견 제조업체. 신입사원 때부터 과장, 차장, 부장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이 회사가 제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주말 골프 약속도, 명절 가족 모임도, 아이들 학부모 상담도 전부 회사 사람들과였습니다. 제 명함이 곧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요? 아내의 물음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던 그 아침이 마지막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부장님, 인사팀에서 찾으십니다. 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프로젝트 배정이겠거니 했죠. 인사팀 박 상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태수 부장 앉게. 커피 한잔 하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네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자네가 대상자에 포함됐어. 귀가 멍했습니다. 명예퇴직? 나를? 28년을 바친 내가? 회사가 최대한 좋은 조건을 준비했네. 퇴직금 할증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박 상무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안하네, 태수 부장.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가 평생 걸은 것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털어놓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조건을 잘 따져봐야. 조건이 무슨 소용이야? 28년이야. 28년.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편의점 소주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졌겠죠. 누가 명예퇴직 대상자인지. 책상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대학생인 큰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빠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대학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야, 커피 한잔 하자. 선배는 저보다 3년 먼저 같은 상황을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들었어. 내 얘기. 선배님도 겪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배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마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지나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 축복이요? 28년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게요? 쫓겨난 게 아니야. 놓아준 거지. 아니, 나를 찾을 기회를 준 거야. 선배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너 지난 28년 동안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없었어. 그냥 월급 받고 진급하고 정년까지 버티는 게 목표였지.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고. 선배는 지금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돈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적게 벌어. 근데 이상하게 더 행복해. 아침에 눈 뜰 때 설레거든. 오늘은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책을 추천할까? 그런 생각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선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명예퇴직 수락하겠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웠습니다. 2달 후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의 학비, 대학생 딸의 등록금, 집 대출 이자.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옛날에 내가 목공 배우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20살 때 군대 가기 전 아버지 목공소에서 여름 한철 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나무 냄새 맡으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까맣게 잊고 살았죠. 여보, 지금이 무슨 낭만을 부릴 때예요? 현실적으로. 알아. 근데 일단 배워만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안 될까? 목공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저처럼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을 안고 있었죠. 저는 공무원이었는데 명퇴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자영업 접고 새로운 걸 찾고 있어요. 처음 며칠은 서툴렀습니다. 톱질 한 번 하는데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대패질은 엉망이었습니다. 김태수 씨, 어깨에 힘 빼세요. 나무와 대화하듯이 하셔야죠. 선생님의 조언에 조금씩 감을 잡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작은 스툴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삐뚤어지고 거칠었지만 제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예쁜데요? 딸이 그 스툴을 자기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고 학원비와 재료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취업 설명회에도 몇 번 나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2세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포지션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과잉 스펙도 문제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퇴직금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아내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현실적인 일 찾는 게 어때요? 조금만 더 해보면. 언제까지요? 돈은 계속 나가고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아내와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만들다 만 책장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선배 말대로 새로운 인생이라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꿈만 쫓고 있는 건 아닌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인 사이트들을 뒤적였습니다. 경비직, 택배 기사, 대리운전. 에라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택배 기사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하루 150개 이상의 택배를 배송해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첫 줄을 버티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사인이요. 1층까지만 와주세요. 내려가기 힘들어서.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른 기사는 오전에 다 오던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트럭 안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지친 눈빛, 구부정한 어깨. 이게 나인가? 부장이었던 제가, 임원을 꿈꾸던 제가 지금 무거운 짐을 나르는 택배 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만들다 만 책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대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대패질을 시작했습니다. 슥슥 나무를 깎는 소리, 톱밥이 떨어지는 냄새, 손바닥에 전해지는 나무의 결. 그 순간 뭔가가 풀렸습니다. 새벽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책장을 완성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 여보, 이거 진짜 예쁜데요? 아침에 일어난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에 두면 안 될까요? 애들 방에 딱 좋을 것 같은데. 책장을 딸 방에 놓았습니다. 딸이 좋아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만든 책장 해시태그로 목공 핸드메이드 아빠표 가구.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박. 이거 어디서 샀어요? 판매하시나요?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주문하고 싶대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주문?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딸 친구의 엄마가 책장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계산해서 가격을 제시했더니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택배 일을 마치고 밤마다 작업실에서 3-4시간씩 작업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완성된 책장을 배송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변에 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혹시 식탁도 만드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 주문이었습니다. 주문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소문이 났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평이 퍼졌습니다. 택배 일을 계속하면서 밤에 목공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즐거웠습니다. 석 달 후 결산을 해봤습니다. 목공 일로 번 돈이 택배 일 수입의 절반 정도 됐습니다. 여보, 나 택배 그만두고 목공만 할까? 괜찮겠어요? 아직 불안정한데?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이번에는 제대로 용기를 냈습니다. 택배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작은 공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50만원짜리 지하 공간이었지만 제 작업실이 생긴 겁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태수목 공방. SNS 계정을 만들고 제 작업 과정을 하나하나 올렸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것부터 설계하고 깎고 다듬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을 52세에 시작한 목공의 길. 서툴지만 정성을 다합니다. 솔직하게 썼습니다. 명예퇴직 후 방황했던 이야기도, 택배 기사로 일했던 이야기도, 처음 톱을 잡았을 때의 설렘도.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팔로워가 늘었습니다. 주문이 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공방을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지상 1층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주문이 밀려왔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목공 학원에서 만났던 친구 하나를 고용했습니다. 저처럼 명예퇴직한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태수야, 나 같은 사람 써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형이 도와줘서 내가 고맙지. 둘이서 작업하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완성도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목 공방 맞으시죠? SNS에서 봤는데 작업이 정말 섬세하시더라고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가구를 맡기고 싶은데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카페의 모든 가구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테이블, 의자, 선반, 카운터. 2달 동안 쉬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카페 오픈날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가구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제 의자에 앉아 제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가구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전부 수제 목공이래요.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28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며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목 공방은 이제 직원 5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가 됐습니다. 전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중년들이었습니다. 저처럼 명예퇴직했거나 새로운 길을 찾던 사람들이었죠. 태수씨, 이번 주문 보세요. 대기업 사업 로비 가구래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업계의 회사였습니다. 담당자 이름을 보니 후배였습니다. 부장님, 저 기억하세요? 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죠. 이번 프로젝트 꼭 맡아주세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내보낸 그 업계에서 이제는 장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수입은 부장 시절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공방 문을 열고 나무 냄새를 맡는 순간이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가구가 누군가의 삶에 스며드는 게 뿌듯했습니다. 여보 이제 후회 안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 오히려 감사하지. 그때 명예퇴직 안 했으면 지금 이 행복도 몰랐을 거야.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아들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지만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명예퇴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목공학원에서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태수씨, 중년들을 위한 목공 창업 특강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태수씨 같은 성공 사례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40~50명의 중년 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였던 혹은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세에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패했던 이야기도, 방황했던 이야기도, 택배 기사로 일하며 울었던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명퇴했어요. 앞이 막막했는데 오늘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지금 저는 54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방으로 향합니다. 기계를 켜고 나무를 꺼내고 먹줄을 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톱을 잡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28년을 바친 회사가 저를 놓아준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고. 왜냐하면 그날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으니까요. 저는 이제 김태수 부장이 아닙니다. 저는 목수 김태수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의 제2의 인생은 언제 시작될까요? 어쩌면 그 시작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